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심리상담가로서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노조절장애, 이 용어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노라는 주제는 매스컴을 통해 가정폭력, 갑질폭력과 같은 모습으로 사회 문제화되어 있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노 조절의 문제는 본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아동들은 깨물고, 때리고, 던지고, 깨트리고, 발로 차고, 또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고 충동적이고 거친 행동을 자주 발생시키며 말썽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아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성인에게도 발견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흥분된 모습과 충동적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방식에 익숙하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갈등의 직면에서는 스스로 평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 조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며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로 흥분된 상태는 극심한 자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신체와 마음이 총체적 동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에 빠진 상태로 견디기 힘들 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노를 속 시원하게 분출하길 원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을 강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아이들은 심리 상담 과정에서 모래놀이를 할 때 대부분은 모래가 상자 밖으로 넘치게 만들거나 모래를 흩뿌리거나 놀이도구들을 마구 쏟아내서 바닥을 어지럽혀 놓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들을 놀이를 통해 쏟아내는 것이며 분노를 분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만큼 아이들의 내면 세계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가 넘치게 만드는 행동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몸이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어 생각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각성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평온함, 그리고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데 극심한 각성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으켜질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에 찬 공격 행동은 하부뇌의 작용이며 공감은 상부뇌의 작용으로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가 하부뇌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상부뇌의 기능은 약화되며 분노의 감정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감을 통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며 반대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긴장과 갈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며, 선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하게 되며, 갈등이 발생될 때면 스스로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자신의 공격 행위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또 분노가 꽉 찬 사람들은 심리 발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 조절 장치가 뇌신경 조직으로 확립되지 못한 미발달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지속적인 분노의 경험은 견딜 수 없는 긴장감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감이 없고, 따라서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싸가지 없는 아이로 또는 불량한 사람으로만 보며 단순하게 교육적 또는 처벌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각성 상태는 뇌의 사고 과정을 통해 진정되어야 하지만,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야 라는 식으로 분노를 가진 사람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통제가 불가능한 심리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총체적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라면서 부모님들이 성적 문제로 청소년들을 상담실로 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성적에만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아동 청소년은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습에 관심을 가지려면 탐색 회로라고 하는 두뇌 회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분노 회로가 작동되면 탐색 회로가 방해를 받게 되고, 지나친 각성 상태에서의 스트레스 물질과 호르몬으로 촉발된 분노는 뇌의 지각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습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학습 동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각성 상태는 타인에게도 비슷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늘 긴장되고 갈등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분노는 사람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주며,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부분 다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느새 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많은 사람들은 폭력적인 장면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화가 많은 어린 아이들은 폭력 영화에 잘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영화나 TV로 인해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분노에 익숙한 아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분노와 폭력성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폭력적인 장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분노 상태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뇌 구조 속에 일어나는
신경생물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상부뇌와 편도체가 위치한 하부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위험과 분노를 경험한 사람의 신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스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부뇌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노로 각성된 신체는 필요 이상으로 편도체를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발달된 편도체는 별것 아닌 상태에서도 위협으로 느끼고 해석하여 몸 전체에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며, 몸은 각성된 상태가 되어 왜곡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부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부뇌에서 하부뇌로 가는 경로에 항불안 물질인 감마 아미노산이 분비되어야 하지만, 분노로 각성된 몸에서는 감마 아미노산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각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성찰하는 것과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 즉 상부뇌가 감당하는 스트레스 조절 장치는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절 장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로 꽉 찬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화학물질과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와 같은 정서 반응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필요한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물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는 대상관계 안에서 따뜻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 온화한 접촉과 다정한 손길 경험을 통해서 뇌에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수시로 맞고 혼이 난 사람들은, 그리고 혼자 방임된 아이에게서는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데,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독성 화학 물질이 생성되어 하부뇌에 축적되며, 분노체계는 더욱 강화되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분노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강하게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뇌 구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언제 분노가 발생하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지,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위한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은 분노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